예, 그럼 여기서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이 백신 접종 계획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먼저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 역시 그 65살 이상에 있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했다는 점이겠죠. 네.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초기에 임상시험 참가자가 65세 이상은 7% 미만, 70세 이상은 4% 미만으로 다른 그 백신에 비해서 고령자가 좀 포함이 적었습니다. 예. 효과면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임상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을 한 거죠. 하지만 이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경우에 중증도로 가는 빈도는 거의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후 검사 결과에 따라서 65세 이상도 아마 허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추후 임상시험 결과를 좀 더 보겠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이 고령층은 언제쯤 백신을 맞게 되겠습니까? 네, 미국에서는 3만 명 대상 그리고 그중에 고령자가 7,500명이 포함이 된 연구가 3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. 예. 영국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아마 수백만 명이 맞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포함해서 3월 말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4월 중으로 아마 그 결과를 포함해서 접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. 4월 중 정도 네, 예상하신다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한 달 이상 늦춰지면 뭐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이 4차 대유행 예상 시기가 좀 겹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3, 4월에 이제 백신 접종이 연기가 되겠죠. 1분기는 거의 맞기가 어렵고 예. 또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. 또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차 대유행의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. 상당히 높다. 네, 예.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 1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를 65세 미만이지만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65세 미만과 거기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 중심으로 접종을 하는 거죠. 근데 종사자를 접종하는 이유는 이 입원해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되는 사례는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일하는 종사자나 간병인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먼저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하고 또 선제적으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. 두 가지를 병합하게 되면 대부분은 좀 차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 계획의 변수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. 9월까지 70% 접종에 대한 변수는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백신 공급 시기,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, 어느 정도까지 유행할지 하는. 예, 정부가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획됐던 백신 말고도 지금 또 다른 백신도 확보하겠다고 좀 밝혔죠? 네네.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지금 수급이 안 되고 있어서 예. 일부 나라에서는 중간에 지금 멈춘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노바백스라든지 러시아 백신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. 사실은 반면에 그 대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 화이자 백신을 수급을 정말 잘해서 지금 전 인구의 40% 정도가 접종을 했고요. 70대 이상은 90%가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. 그런 경우에 지금 최근에도 자료가 나왔는데요. 이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94%의 예방률 효과가 있고 또 92%는 중증을 완전히 막았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 중심으로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말씀하신 노바백스 백신이나 러시아 백신 같은 거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백신들은 고령층이 맞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? 네, 지금 말씀하신 백신,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조금 고령차 임상 참가자가 적고요. 예. 대부분 화이자, 모더나 이런 백신들은 기본적으로 40% 이상이 고령층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백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맞을 수가 있고요. 또 뭐 얀센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이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. 백신 수급만 우리가 예정대로 된다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지금 백신 공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상황 네,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 네네. 공급이 좀 늦어지면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네,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억 병
지금 생산하겠다고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백신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 당국도 조금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백신 수급이 더 원활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접종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더군다나 이제 거리두기가 장기화로 가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그리고 중등도 폐렴에 접종을 하는데 주사를 하게 돼 있죠. 그것을 좀 폭넓게 해서 경증 환자한테도 좀 접종을 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정은경 청장이 언급한 또 하나의 변수가 이 변이 바이러스인데 네. 백신이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. 그래도 맞아야겠죠? 이게 그 백신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고령층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연기를 하긴 했지만 백신을 맞는 경우에 우리가 중증으로 가는 입원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. 예. 특히나 이제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이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약간 중화항체 형성률이 떨어지지만 우리가 이 백신을 맞게 되면 이미 몸에서 감염된 세포를 사멸시키는 그 킬러 T셀이라는 면역 세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면역이 생기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막는 것은 이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도 효과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당초 정부 계획과는 달리 지금 뭐 여러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정부 목표가 11월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? 네, 그 11월에 원래 계획대로 백신 수급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초기 연구와 달리 지금 마지막 보고에서는 예. 3개월 간격으로 12주 간격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82%로 기존의 66%보다 훨씬 예방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1분기에 못 받았으면 2분기에 2회를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접종을 하고 3개월 간격을 두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겠죠. 예. 그리고 그 사이 기간 동안 다른 백신들을 들어와서 접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백신 수급을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